요즘 몸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해야 할 일들은 점점 쌓였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살며시 떠오릅니다. 이게 그냥 잠깐 피곤한 걸까? 아니면 나에게 번아웃이 온 걸까?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세요. 저 역시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제가 지친 건지 아니면 번아웃이 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사실 번아웃은 단순한 피곤함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몸과 마음이 더 깊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번아웃의 정확한 개념과 기준, 번아웃이 생기는 원인과 그리고 주요 증상, 그리고 번아웃을 극복하고 마음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마음 처방전까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잠깐 쉬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회복이 필요한 상태인지 스스로 구별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친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잠시 멈춰서 내 마음의 목소리를 함께 들여다볼까요? 번아웃이라는 말 요즘 참 자주 들리죠? 하지만 막상 번아웃이 정확히 뭐예요? 라고 물으시면 그냥 너무 지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여기에 중요한 차이 하나가 있어요. 단순히 피곤한 상태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완전히 소진된 번아웃 상태인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피로는 잠시 휴식을 취하면 바로 회복이 돼요. 하루 푹 자거나 주말에 쉬면 다시 에너지가 조금은 다시 돌아오죠. 그런데 번아웃은 달라요. 충분히 쉬었는데도 여전히 피곤하고 아무 의욕도 나지 않고 예전의 나처럼 돌아가지 않는 그런 느낌이 계속 되는 상태예요. 쉽게 말해서 마음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이 돼버린 거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번아웃을 직업적 스트레스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생기는 만성적인 소진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히 말하면 지친 마음이 회복이 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쌓인 상태라는 거예요. 번아웃에는 세 가지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째, 정서적인 고갈이에요. 더 이상 감정을 쓸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냈던 일조차 너무나 버겁게 느껴집니다. 자, 두 번째예요. 냉소와 거리두기예요. 일이나 관계에 있어서 흥미가 사라지고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다 소용없어. 이런 냉소적인 생각이 자주 올라와요. 사람을 대할 때도 일할 때도 감정이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효능감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취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맴돕니다.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마음이 텅 빈 듯한 그런 허무함이 찾아오게 돼요. 이 세 가지가 바로 번아웃의 대표적인 신호예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충분히 쉬었는데도 여전히 지치시는가요? 일이나 관계에 흥미가 사라졌을까요? 내가 하는 일이 무가치하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자, 이 질문 중에 두 가지 이상의 예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지금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SOS를 보내고 있는 번아웃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지치게 될까요? 번아웃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외적인 요인이에요.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과도한 업무, 끝없는 성과에 대한 압박감. 이 정도는 해야 인정받지. 조금만 더 하면 완벽해질 거야. 이런 타인에 대한 기대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계속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에너지는 유한하잖아요. 계속 써오기만 하면 어느 순간 당연히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내적인 요인이에요. 내 안에 완벽주의예요.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 완벽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높아요. 또 쉬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번아웃을 더 깊게 만들어냅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다들 하잖아. 잠깐 쉬면 뒤처질 거야. 이런 마음이 쌓이면 우리는 자기 돌봄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죠. 특히 책임감이 강하고 남에게 피해주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이런 내적인 압박감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번아웃은 게으른 사람보다는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자주 찾아오게 돼요. 이렇게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는 결국 신체와
정서, 행동 전반으로 나타납니다. 신체 증상으로는 만성 피로가 있어요. 그리고 두통도 많이 느끼고 불면도 있어요. 잠을 잘 자지 못해요. 자주 감기가 걸리거나 몸이 무겁고 또 뻐근한 느낌. 정서적인 증상으로는 무기력해요. 짜증도 쉽게 느끼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무관심이에요. 또 냉소적인 태도. 괜히 예민해지고 아무 일도 하기 싫은 그런 감정 상태를 말해요. 또 행동적인 증상으로는 일하는 데 있어서 업무가 지연이 돼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도 회피하게 되고 예전에는 즐겁게 느껴졌던 일들이 의무감처럼 느껴지게 돼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지치는 그런 느낌도 느껴지게 되고요. 이 모든 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이제 잠깐 멈춰서 나 좀 돌봐줘. 마음이 그렇게 조용히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합니다. 번아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내가 얼마나 애써 왔는지 그리고 이제는 나를 돌볼 때가 되었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 번아웃을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 마음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마음 처방전을 함께 나눠드릴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번아웃을 극복하고 다시 마음의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음 처방전은 4가지입니다. 작은 실천들이지만 꾸준하게 이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1단계입니다. 마음의 신호 알아차리기. 번아웃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조용히 천천히 다가와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자, 지금부터 작은 노트를 하나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줄씩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언제 가장 지쳤을까? 오늘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는 뭐였지? 오늘 내 기분이 좋았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이렇게 하나하나 적는 순간 그냥 스쳐 지나갔던 감정들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는 첫 번째 대화입니다. 2번째 단계예요. 자기 돌봄 루틴 만들기예요. 번아웃에서 회복하려면 일만큼이나 쉼을 구조화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나만의 회복 루틴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루 10분이어도 좋습니다. 아니 5분이어도 좋아요. 의자에 앉아서 길게 호흡을 하거나 햇볕을 받으면서 천천히 걷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향기가 좋은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제 일과 나는 분리되는 시간이다. 이런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하루 상담을 마치고 나면 꼭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그날의 마음을 정리하곤 합니다. 그게 제 마음의 환기 루틴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회복 루틴이 반드시 필요해요. 음악이나 글쓰기, 또 운동, 또 어떤 분은 요리, 어떤 분은 그림, 어떤 형태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습관적으로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자, 3번째 단계예요. 따뜻한 자기 대화 연습하기예요. 번아웃의 가장 큰 적은 과로가 아니에요. 나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라는 거예요. 지쳤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해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그럴 때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주는 따뜻한 문장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말들로 한번 바꿔보세요. 나는 오늘도 충분히 애썼어. 지금 멈춘다고 실패한 건 아니야. 쉬는 것도 생산적인 일이야.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실제로 입 밖으로 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 해도 그 말이 쌓이면 스스로에게 보내는 신뢰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주는 마음의 언어예요. 마지막으로 4번째 단계예요. 필요할 때 도움 요청하기예요.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가족이나 친구, 또 믿을 만한 동료에게 나 요즘 지치고 힘들어.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만약 그것조차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스스로를 지키려는 용기이자 도움을 구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려는 용기이자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 4단계를 꾸준하게 실천하다 보면 조금씩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의 무게도 덜어질 거예요. 모든 게 버겁게 느껴지던 순간들이 지나가고
조금씩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돌아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번아웃을 이겨낸다는 건 예전의 나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고 나다운 나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번아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번아웃은 단순히 피곤하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 원인은 외부의 과도한 압박과 내 안의 완벽주의, 그리고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그런 죄책감이 겹치면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함께 나눈 4가지 마음 처방전 기억하시죠? 마음의 신호 알아차리기, 자기 돌봄 루틴 만들기, 따뜻한 자기 대화 연습하기, 필요할 때 도움 요청하기. 이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을 향한 작은 실천의 시작이에요. 그 시작이 쌓이면 어느새 번아웃의 늪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시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작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시작하세요. 오늘의 마음 처방전은 이 한 문장으로 한번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번아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가장 먼저 들어주는 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언제 가장 지쳤다고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그런 한 줄 경험이 또 누군가에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소담 마음 처방전은 여러분이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쉼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싶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 한 줄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돌보려는 그 용기 자체가 이미 충분히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